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씨 기자 발상의 전화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배설 방송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네요. 늙어 보이나? 네. 좀 있으면 백발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뭐 야동을 안 보는데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숱은 없는데 머리는 참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신기해요. 뭘 얘기하려고 하지? 어쨌든 간에 추워요. 예. 그리고 월초 경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편성 자체가 개차반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뭐 월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마방의 에이스는 좀 숨겨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말에 가서 반드시 이 마필은 상금을 벌어야지만 내가 먹고 산다. 뭐 그런 마필들이 이제 월말 경주에 주로 많이 출전을 하죠. 그 전에 이제 월초 경마에서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반신반의하는 마피들이 지들끼리만의 잔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경주를 분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적중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적중을 해도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안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이번 주 편성이 딱 그래요. 능력마다 없고 편성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짜져 있는데 막 섣불리 내 오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나? 뭐 이 경주를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반드시 배팅을 해야겠다. 그러한 경주가 많지 않아? 혼전 양상으로 흘러갈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배당도 없고 배당이 더 나오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피아 능력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경마기 때문에 한대건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한대건이가 취재하고 온 것은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 열심히 보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저는 이 방송을 찍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무통장 문자는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요 밑에 계좌번호 있고요. 1일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4만원, 3일에 4만원인가? 헷갈린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이에요. 나도 돈 벌자고 하는 짓이고 여러분들도 내 방송 보고 정말 이기겠다고 보시는 거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060 핸드폰 결제 060 300에 7766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당부를 드리지만 좀 일찍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짜증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막 이렇게 5분 전, 10분 전에 놓고 왜 안 보내주냐고 막 따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화 확 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개되면 출발해 볼까요? 오늘 승부처는요 3692 3692에요 3692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6경주에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지? 중요한 광고 보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K보면 아이스 펀치입니다. 슈에 들어갔을 때에도 임경규에게 물어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KTA 조건이 좋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더 있는 아이스 펀치는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겁니다. 1번은 3번과 아이스 6번. 펀치였습니다. 1번, 3번, 5번까지 3마리. 경주리 1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6번은 마이티고가 제대로 가르쳐 갈아놨습니다. 6번을 놓고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나는 스타는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6번 놓고 10번 주력. 2위는 10번만 나는 스타, 3위는 1번.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서울 제14. 13경주입니다. 7번 바람은 오히려 강자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10번은 프리맥스입니다. 전개가 일단 자유로워요. 이번에는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죠. 10번 놓고 4번, 5번, 7번. 마이오프를 넘어서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네, 서울경마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고요. 경주가 1000m예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편성이 정말 허접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마들 경주가 아니고 별정 A 경주인데 기존에 뛰었던 마피들이 정말 하나같이 쓰레기 같습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잘났다 못났다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 그 안에 이제 신마들의 상태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마 시베리아는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죠. 이게 어디 갔냐? 내 막대기 없었는데. 잠시만요. 막대기 좀 갖다 놓고. 이거 뭐라 그래? 막대기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막대기라고 갖다 놨다. 일단은 일본마 시베리아.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발주가 느리지 않았고 선유권 전개에 제어만 하는데도 마필이 끌죠.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마필인데 하늘이 도와서 1번 게이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언제나 배가 고픈 김정준 기수의 기승인데 오늘 김정준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이거 자기가 조교를 하지 않았어요. 목요일날 하루만 졌죠. 그래서 말은 좀 어때? 그랬더니 싹손이 있는 마필인데 뭐 데뷔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준이는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김정준 기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필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준 기수의 내용만 비로자면 또 게이트가 1번이고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등급의 쓰레기들입니다.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있지 않나. 정말 기복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일본 시베리아 입장에서는 첫 승을 데뷔하자마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정도의 편성이에요. 자, 이번 베스트 파티도 제가 솔직히 이 마필은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데뷔전 때에도 늑발하고 꼴찌하고 12월달 경주에서는 능력 부진을 당하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12월 20일 날 제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송재철 기수를 만났을 때도 제주행 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못 뛴 거야? 능력 부진 당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송재철 기수는 아니 능력 부진을 당할 정도의 말은 아닌데 이 마필이 발주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해요. 10월달 경주에. 그래서 마방에서는 발주에 신경을 많이 썼고 12월달 경주에서 그 효과가 나왔죠. KT 타이 상당히 빨라진 모습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이게 뭐 상대 마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필이 결과적으로 페이스 안배를 전혀 못하고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송재철 기수는 그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의 말은 아닌데 이렇게 못 들 만한 말은 아닌데 경주가 많이 꼬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제주행 검사 때는 조금 더 안정화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게이트도 안쪽이고 또 순발도 공항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반신반입니다. 베스트 파티라는 마필이 실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이 분명히 나은 것이지 이 마필이 확연하게 변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1번 11회를 놓고 선두권에 가담하는 마필들이 조금 뛸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베스트 파티에 대한 송재철 기수의 느낌은 딱 요월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 스프링컴도 도전정은 있는데 발주 고착을 하죠. 개는발을 하고 1000m를 추입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항상 애매하고요. 6번 런던 러닝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게이트 이탈이 좀 빠르다는 것만 보여줬죠. 근데 전개적으로 뭐 선행을 한번 추구해 볼 수도 있고 뭐 1번이나 2번이 나가려고 하겠지만 6번이 누가 나가든 간에 선의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백도와 한라는 애매한 모습을 주행검사 모습을 보였는데 뭐 발주가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끌어올려서 이제 꾸준히 밀면서 합격이다 보니까 뭔가 느낌은 안 좋은데 김용건 기수가 또 이렇게 몰아제끼는 데는 인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무시무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번 싱싱유로는 그나마 조대로 기수가 나은 마피아가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을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1경주는 애매한 경주인데 축은 서 있어요. 일본 시베리아가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편성의 이점을 만난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주장 막권을 골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이 막권도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무시는 못하지 않나. 근데 뭐 나머지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을 더 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보면은 뭐 그렇죠. 네, 대부분 이렇게 팔리고 있네요. 버닝 포인트는 아직 아닌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마필이 조교가 안 되고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놓고 하십시오. 자, 이 경주는 뭡니다. 열두만의 아필이 출전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뭐 1경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그래요. 편성 자체가 센 편성들은 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 왜 이거 나왔지? 맞죠? 네. 이경주. 일단은 팔리는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3번 아라리오, 6번만 한센 초이스, 7번만 레전드 윈, 9번만 네트워크 컬러. 그리고 7번 샤이니 파이도 팔리겠죠? 그럼 우체사도 팔리고. 그 중에 입상권에 진입을 했던 농부의 수채화나 샤이니 파이어가 전부 다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3번 아라리오가 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김동균 조교사는 만나보면 아라리오가 솔직히 직전 경주의 선전은 김동균 조교사도 좀 의외였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편성이 강하지 않고 아라리오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약체 편성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뛴 걸음 자체가 뭐 대단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게이트도 또 안쪽 조건이고 상대마들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뭐 입상권이 어느 정도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충막감은 사실 6번만 한센 초이스를 놓고 싶어요. 이 마필은 10월달 경주나 12월달 경주를 하고 나서 항상 마체 검사에서 다리 저림이 있었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다리 상태로 인해서 뭔가 경주력이 베스트가 아니었었고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 11일날 경주를 보면은 완전히 원하는 대로 전개를 풀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빠른 마필들도 많았고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싸움에서는 이 한센 초이스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경주에. 그래서 멀로 기수의 기승님도 어떤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선행을 갈 수 있는 판단을 만났기 때문에 뭐 3번 아라리오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한센 초이스가 그 경주 이후에 1월 11일 경주에 출전을 했으니까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죠. 계속 다리가 안 좋아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다가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말의 한사가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6번의 선행을 한번,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유권에서 멀로 기수의 차분한 전개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번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7번은 애매한 마필이죠. 뭐 뛰었다 안 뛰었다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마필이니까. 하지만 뭐 선유권에서 한 발에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뭐 아예 외곽에서 뭐 경주 자체를 망쳤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컬러는 꾸준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순발력도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6번이 선행을 공략을 하든 4번이 공략을 하든 보면 네트워크 언론도 그 선두권의 가담을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버 샤이니 파이어가 문제죠. 이게 좀 거품이 많습니다. 자, 지난 11월달 경주에서는 7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갔습니다. 뭐 게이트 딸이 아주 좀 빨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밀고 나가서 선행을 성공을 시키니까는 마필의 기대 이상으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뭐 그 걸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당히 밋밋한 걸음으로 결국은 버텨내면서 입상권을 지켜냈는데 이번엔 때려 죽여도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물론 진 이기고 선행을 간다 그러면 가겠지만 마필의 출전 주기가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11번 게이트에서 4번과 6번 그리고 9번 이러한 마필들을 모두 다 넘어서서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샤이니 파이너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따라가는 전기에서 과연 입상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샤이니 파이너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문제는 이 심은 농부의 수처화예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똥말이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인기마로 팔려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 마필에 대해서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마필이 왜 못 뛰는지. 근데 마방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능력이 없다는 거를 조교사도 알고 마주도 알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경주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제갈을 바꿨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3번의 제갈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반가지 큰구리 제갈로 장고 교체를 했고 또 기승자를 어떻게 운 좋게 문세영 기술을 불러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어쨌든 농부의 수차는 강공이죠. 입상을 하던 못하던 아니면 뭐 우승을 하던 못하던 간에 최선의 승부를 펼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능력은 딸린다 하더라도 승부 의지만큼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또 이런 마필들을 또 잘 해결해 줘요. 그래서 12번은 좀 포함을 시키고 싶다. 이 안에서 6번에 4번 아니면 6번 놓고 9번, 12번 이 안에서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6번 한센 초이스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샤이니 파이어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잡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건풀 전문가들은. 이건 안 됩니다. 실험 파이어는 지우고 한 대거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마피들의 그 전력을 좀 분석을 하면서 전개의 조건도 안 좋고 마상도 안 좋으면 굳이 배당도 없는데 굳이 그걸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가 샤이니 파이어가 이번만 뛰고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뭐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피터함도 뛰겠죠. 하지만 뭐 샤이니 파이어가 뭐 이번만 뛰고 안 뜁니까? 앞으로 계속 뛸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무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승부. 서울만 상명주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쳐고요. 데뷔전 때 뛰고 나서 골마겸이 있었던 6번만 홍캡틴 그리고 3번만 라운하이가 아마 최저배당을 형성하게 될 것 같아요. 잘라야죠. 누구를? 네, 둘 중에 하나를 자를 겁니다. 이게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되지만 이 중에 한 마리는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취재 내용으로도 마피아 걸음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걸음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마피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전하는 마피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굳이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마피아 걸음이 안 나온다 하는데 최저배당이에요. 가져갈 필요 없죠. 자, 한대건이가 이번 3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 3번만 라운하이, 6번 흥캡틴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지만 이거를 잘라내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한대건이가 이번 3경주를 승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리 잘라냈으니까 후차권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후차권도 가관의 똥집이에요. 능력이 큰 마필들이 아니고요. 상금은 제법 주는데 이걸 상금만 욕심이 나는 거지 능력들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중에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마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죠? 설경마 상경주는요.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의 최저배당 3번, 6번 3번 맞고는 안 사겠다. 그리고 한 마리는 걷어내고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요 경주에서 자본을 마련하고 후반부 경주 따따블로 묶고 한번 더블로 가는 경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센스 있지 않았나? 요즘 묶고 더블로가 이게 아주 센세이션하죠. 버거킹 맛있어요. 저희 동네에 버거킹이 하나 생겼는데 드라이브 거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만들어요, 버거킹은. 근데 버거킹이 4,900원, 5,900원 그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손님 더럽게 많더라고. 근데 버거킹은 확실히 와퍼가 맛있어.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한번 버거킹에 한번 외식을 나가서 보시는 것도 난 버거킹에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광고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맛있어요. 맛있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나만 맛있는 건가? 자, 4경주 넘어갑니다. 깜짝 놀랐던 마필이 있어요. 이거 드림폴 우리 규배형. 진짜 규배형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최고령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수죠. 나이로.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규배형이 우승을 해요. 정말 그렇게 체력이 있으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한 분 옵니다. 할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규배형도 보면 화나겠다. 어쨌든 아직도 가슴에는 왕자가 새겨 있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게 규배형이에요. 그래서 규배형은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우승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사실 규배형도 빨리 은퇴하고 후배들한테 탈 기회를 줘야죠. 규배형이 안 보겠지? 아이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규배형도 화나겠다. 어쨌든 가끔가다 이렇게 우승하시고 상금도 버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마 드림폴에 주행검사 모습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죠. 뭔가 이렇게 마필이 베스트가 아니고 연습 주행도 했었지만은 변화가 있었던 거지. 이게 뭐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을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동균 조교사도 깜짝 놀랐다고요. 원래는 이제 창고사 한번 출입을 해보자 라는 의도였었는데 우리 규배형이 발주가 좋으니까 그냥 선행 가버립니다. 선행 가서 한 바퀴 삥 잡아 돌렸고요. 승급전에 1200m예요. 근데 뭐 잘 탔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우승한 기술을 뺄 일은 없죠. 그리고 마필이 데뷔전에서 뛴 거를 보면 결코 못 졌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규배형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타겠죠. 말을. 말도 좋고 말은 지난번보다 나아졌대요. 김동균 조교사의 말을 빌자면 직접 만나서 김동균 조교사는 지난번보다 많이 더 나아졌다. 뭐 더 나아졌으면 당연히 우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번 드림폴에는 상태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마지풍은 선행 가야 되는 건가? 제가 이혁 기수를 만나서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조기 때는 상당히 좋대요. 근데 막상 조기 때는 너무 괜찮은데 실전에서 좀 덜 뛰는 그런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나이아키는 김효정 기수 원래는 이현종 기수가 만졌는데 이현종 기수가 지난주에 3일 정지받았죠. 그럼에도 조기를 했으면 자기가 타고 싶으면 탈 텐데 연장을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3일 정지받아서 김효정 기수의 손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강단이 있죠. 선행을 가는 게 더 안 돼. 따라가는 중에서 얼마나 걸어 보일 수 있을지 뭐 마필이 약간 좀 기대는 맛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뭔가 뛰는 거 보면은 확실하지 않고 12월 7일 경주에서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1월 5일 경주에서는 안쪽으로 너무 기대죠 말이. 그러면서 제어가 안 되면서 캠프터치 저희가 뭐 승부를 해서 한 방으로 맞췄던 경주긴 한데 럭키몽이 캠프터치를 맞춘 건 맞는데 다이아키가 이 정도라 못 뛰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마방에서도 알고 있겠죠.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왔다 보고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6분만 레스카는 혼전 중에 한 발이고요. 실무와 구초이스가 의외로 조성봉 기자로 만나봤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데 글쎄요 성과가 안 나온 마필이어서 고마 스트롱레드는 뭐 선취입이 능한 나필인데 문제는 다리죠. 이게 다리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뭔가 꺼림직하고요. 실버 원더케이도 항상 쥐어짜고 그 걸음입니다. 이게 순발력이 좋아서 뭐 선행을 추구한다면은 버틸 수 있죠. 원더케이는 문세영 기술을 기용을 했고 2착 승급에 마이너스 1.5kg 감량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한다면 버틸 수 있는데 슈퍼액톤에게 잡힐 때의 걸음을 보면 끝걸음이 좋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뭐 드림포레이의 김기규 기수의 입장에서도 선행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몬 원더케이가 외곽에서 그걸 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찝찝하긴 해요. 아무리 문생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지금 페더럴 킹은 혼자 중에 한 발에 쓴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야. 삼바 동쪽 굴러리는 안 되고요. 팔려도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못 뛴 걸음은 아니지만 하위권에서 이러한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지, 승급해서 이렇게 빠른 레이스에 잡을 수 있는 추임력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중간에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선입권에 가담하다 보면은 지풀에 지치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체크를 많이 했네.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내용적으로나 의지로나 2번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전개 조건으로 본다면은 5번과 12번이 좀 더 유리하고, 뭐 대마지풍이라든가 6번 레스카 이런 나필들, 뭐 7번 이런 나필들이 복병 세력들이 아닌가.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근데 저는 규배형을 믿고 2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5번이 대길이네요. 네. 에휴, 그래도 9번 잘라줬잖아. 안 될 것 같아. 자, 성인만 5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애플들. 야, 어떻게 이러한 편성들이 짜질까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결정 C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완전 정말 똥말들의 잔치, 똥잔치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밀키시리는 이동화 기술을 바꿨다 하더라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렇게 인기만을 팔릴 만한 능력은 아니고요. 일단 충막감은 9번 원더풀 오렌지예요. 김효정 기술을 만나봤을 때의 김효정 기수의 의견은 말 상태는 좋은데 이 모래를 잘 못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럼 원더풀 오렌지 입장에서는 뭘까요? 선행이죠.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죠. 근데 선행을 가려면 이 원더풀 오렌지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좀 만만한 상대, 편성의 약체들을 만나면은 좀 느린 마필들을 만나면 자기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거죠. 2번이 딱 그 기회입니다. 원더풀 오렌지는 2번에 선행을 못 나가면 앞으로도 못 나가요. 그럴 정도로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들이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모처럼만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9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밀키시리는 고만고만하고 에어원킹도 누추입을 하지만 올라오고요. 3번 아즈위스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1000m를 쓰려고 했다가 결국 1700으로 왔어요. 약체 상대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건 뭐 김동준 교수의 판단이니까. 원래는 윤태혁 기수가 조결을 했죠. 태결을 오늘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기승은 지금 박아롱 기수가 해요. 그러니까 윤태혁 기수가 부산 중량 때문에 타지 못해서 박아롱 기수가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혁아 살 좀 빼라 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55.5 태혁이도 또 이거 뭐 화내겠네. 살 좀 빼 태혁아. 뭐 호수와 혼돈 중에 한 발 있고요. 시음 호남대로도 이것도 매번 그다음에 그따라기 돼서 뭐 일단 9번 2번 살게요. 9번 2번을 한 방으로 일단 공략을 하고, 이것도 뭡니다. 지우는 건 상당히 잘하는데. 좀 기다려봐요. 안 좋았어요. 9번 2번을 한 방으로 사고 9번을 놓고 다 찢어 발길래요. 이건 뭐 1번 4번 5번 12번 그다음 좋을걸요 이거? 일단은 그거만 원더풀 오렌지는 이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단성식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원더풀 오렌지 참고하셔서 9번 놓고 여러분들 한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경주 넘어갑니다. 승부죠. 안대건의 승부. 두 번째 승부. 투. 야, 멋지다. 일단 12마리 RP들이 출전했는데 말이 없죠. 역시나 변마 편성이고요. 뭐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닌 이상 경주의 기본을 보이는 마필들이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마리 해야 되네. 이게 팔려요. 이렇게 팔리는데 저 역시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나필을 축으로 놓고 어떠한 나필을 주 한 방 맞고 때리냐가 관건이겠죠. 지난번에 잘 뛰었다고 좀 팔리는 마필,
그리고 기수나 마방 식구들을 만나 보니까는 아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 마필이 못 뛰는구나 하고 약점까지도 한대건은 다 알고 왔습니다. 경주마에 대한 능력 분석은 한대건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주마들의 승부 의지는 제가 취재를 해서 알아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요 한 경주만큼은 서울 경마 6경주는 한대건 장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6경주 한대건 뽕빨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번만 써두면 추천 안 했잖아. 그죠? 내가 안 한 거는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이경주는 그냥 고민을 했어요. 뭘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없어요 말이. 레드썬, 달가브, 마페봉, 챔프킨? 승급전인데 가즈아, 브라보 가처 이런 나피들이 인기권인데 아마 압도적인 현장의 인기 1위는 6번은 브라보 가처야 되지 않을까. 뭐 잘 떴죠. 예, 못 뛴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선유공에 따라가다가 럭키 석포가 지난주에 깨졌죠. 예, 그 마피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력도 있었고 1700m에 도전하고 있지만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승급전에 뭐 안 될 거 없는 충마가 아닌가. 이거는 뭐 능력보다는 편성을 잘 고른 충마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좋아진 것도 없고. 하나 있다. 8막 가자. 이건 정말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 사라지겠지. 그 정도 뛰었으면 많이 뛰었다. 선입권에 가담해서 꾸역꾸역 뛰더니 3차가 되네. 이건 뭐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뛸 수 없는 거죠. 또 편성의 일정도 만난 이번 경기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8번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마필 믿음이 안 갑니다. 늦추입하는 5번. 1번 레드썬은 맛이 갔고 자꾸 3번만 달가구름은 공백기 이후에 기원이 탔다가 지금 세영이에요. 아니 16의 기수들은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 마주가 능력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탈 이유가 없는데 가뜩이나 마필을 타달라고 사인 많이 받는 기수들인데 이걸 좀 탑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마 챔프퀸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바닥에서 올라온 거림인데 워낙에 늦추입하는 마필이라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없어요 말이. 오죽했으면 이 초강까지 팔리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우죠. 그러니까 6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도 주력 한방막권을 어디를 때리냐. 6번, 8번이 대길인데 이게 뭐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7경주는 6번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마리도 믿을 만한 마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도 안방으로 팔리잖아요. 현장에서 압축된 막권으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7경주는 6번 마필 브라보 가천만 인정을 하고 현장 내상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근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필들이 어떤 특징이 있거나 능력을 보여줘서 그 능력을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능력 자체를 안 보여주고 바닥에 있던 마필들을 네가나 내가나 이렇게 따지면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조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날 정말 재수 좋은 놈들이 더 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기는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공 8경주로 넘어갑니다. 어느덧 우위에 드러났죠. 5번 빅토리킹, 6번 마이리미오, 7번 DK 펌미러, 그리고 7번 아이언 삭스. 이게 4마리가 인기마예요. 일단은 조금만 더 안정적인 마필은 7번 DK 펌미러가 아닐까 보여져요. 56.5kg는 중량이 있긴 하지만 정조리가 1400이거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써왔던 마피이기 때문에 또 안토니오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편성이 강했다 안 강했다. 편성은 강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뛰어온 걸 보면 이 마필이 강단 있게 뛴 것은 맞습니다. 우승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한데 상태 나쁘지 않고. 오마 빅토리 킹은 이렇게 구간을 똑같이 뛰는 게 약점이긴 한데 구간을 똑같이 뛰기 때문에 차라리 1400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편성도 유리하고. 6번 마이로미오는 정말 데뷔했을 때부터 인기마가 아니었던 적이 없죠. 주인공사를 워낙에 잘 받았던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에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탄력은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 문세영 기수의 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래 문세영 기수가 주인공사를 받았던 마필이고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1억 5천만 원짜리 사고 나서
상금 못 보면 머리에서 지진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은행에 1억 5천만 원 넣어놓으면은 그 이자가 얼마인데? 지진 나는 마필인데 해결해야죠. 조교 때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좀 조교가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뭔가가 있겠죠 이 마필은. 지금 뭐 거세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자질이 체형이라든가 아니면 보폭이라든가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인데 오히려 실전에서 안 튀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실마 아이언삭스가 혼조나 중에 한 발이 가능한데 레이스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뭐 올라온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7번을 놓고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6번이 좋으면 6번은 마이로미오의 승부지가 높으니까 이걸 놓고 하든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신다면 충마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7번이 팔리고 있네요. 에휴, 재미도 없고 가장도 없고. 근데 6번 마이로미오는 왜 못 뛰는지 모르겠네. 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 그냥 뛰기 싫은 건가? 자, 서경마 구경주 넘어갑니다. 무슨 승부죠? 더바가 승부죠. 한대건의 바가. 메인입니다. 최대 승부처고요. 최대 승부처니까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K보면 아이스 펀치입니다. 슈에 들어갔을 때에도 임경규에게 물어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KT 조건이 좋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미서있는 아이스 펀치는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겁니다. 1번은 3번과 6번. 펀치였습니다. 1번, 3번, 5번까지 3마리. 경주리 13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6번은 마이티고가 제대로 가르쳐 갈아놨습니다. 6번을 놓고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나는 스타는 이제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6번 놓고 10번 주력. 2위는 10번만 나는 사, 3위는 1번.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서울 제14. 13경주입니다. 7번 바람은 오히려 강자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10번 프리맥스입니다. 전개가 일단 자유로워요. 이번에는 선두권이 굉장히 치열하죠. 10번 놓고 4번, 5번, 7번. 마이오프를 넘어서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도열경마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들 고만고만한 편성처럼 보이지만 한대건의 눈에는 쏙 들어온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기권의 마필들 중에서 조금 더 불안한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은 저 멀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는 그 마필을 놓고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7번 초인강자는 제가 조기사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떴을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초인강자가 이 정도로 쓰레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거는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뛰는 걸 보고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충마로 넣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초인강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데 그 마필 중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 인기 2위권의 마필을 한대건은 잘라낼 생각입니다. 뭐 그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한번 이번 경주 막건 사보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한대건이 믿고 승부 한번 해보자.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 경주는 함께 해주십시오. 뭘 잘라낼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확인만 해도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제가 뭘 잘라내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열동아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뭐 충만은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4번마 이스저트. 정말 겁나 빠르죠. 진짜 소위 애들 말로 졸라 빠릅니다. 얘가. 그럼 뭐 KT10이 워낙에 빠르니까 경주를 주도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 키워서 서인석 쪽에서 인석형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끝까지 못 뛰고 중간에 마필들이 퍼지는지 1등급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말도 없고 꾸역꾸역 올라가죠. 이렇게 중간에 망가지지 말고 항상 이 마필이 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이게 뭐 정조의 꿈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강단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없고. 3번 백투백은 주기는 길어졌지만 항상 자가박 걸음을 뛰는 마필이고요. 원마 흥얼음도 순발력이 없지는 않죠. 선유권 전개로 가담을 한다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8번은 뭐 안 되고요. 뭐 금로얄도 마방에서는 뭐 기대를 한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워낙에 뭐 편성 약체 틈에서의 금로얄이 최근에 선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승급전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10번 소파랑이 어느 정도 회복세는 보여주고 있고 실버 티하고 터치도 좋죠. 예, 뭐 부담량이 56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강단 있는 한 발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마필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모 딕스 여게인도 좋은 마필인 건 맞지만 굳이 이스제트가 선행을 가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비빌 이유도 없고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이번 경주는 간만 보고 사라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4번 놓고 하십시오. 4번 놓고 치면 될 것 같고 어우씨 너무 넘겼다 지금. 죄송합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 같지가 않아 지금. 오늘 밤새고 지금 새벽에 쉬더라고. 꼴이 말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4번을 놓고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뭐 2번과 11번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상태들이 좀 안 좋다고 한다면 다른 마필을 고민 좀 해보겠고요. 4번이 서 있으니까 뭐 썩 재미도 없네 이거. 식경주 봐요. 네. 2번, 11번. 9번 금로얄이 이렇게 많이 팔리네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체 편성에서 뛴 마필을 뭘로 믿습니까? 딕스 어게인도 내가 조개를 하면 안 가. 차라리 10번 솔팡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점수를 줘보십시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 아피드 추천했고요. 12마리군요. 12마리 아피드 추천했고요. 이것도 1900인데 진짜 가간의 똥집으로 경주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주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편성이 허접해갖고 조은이가 미스터 터너는 모래를 못 맞으니까 맨날 바닥 추입이에요. 이거 추입 타이밍이 조금만 늦으면 또 3차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 충만을 못 넣겠고 설마 에모리 삭스는 문세영 기술 바뀐 것만 빼고는 뭐 낮은 게 없어요.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한번 뛰었다고 이렇게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부장은 4.5kg 넣었습니다.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는 않죠. 아마 조은이가는 조한별 기술을 만나봤는데 지난번 1800m를 뛸 때에도 저게 때 걸음이 나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주에서는 성적이 안 나왔어. 너무 심하게 걸어가서 그걸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페이스를 오버했나. 자기도 좀 의아해하더라고. 1900m 다 따라가다가 한 발 쓴 경험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전개적인 조건을 본다면 아무리 조한벽에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4번이 낫지 않나. 앞선에서 경기를 푸니까. 7번 미스터 터너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동방의 기억은 좀 뭐랄까 순발력이 좀 보강이 된 느낌이 있고 8번 에모리 삭스는 기수가 무섭고 10번 더불어서는 한 발을 살려야지. 일단 4번을 놓고 7번이나 3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4번도 근데 못 믿긴 한데 이건 뭐 애매하게 짜여진 편성이라서 미스터 터너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잡힐 경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기마로 팔리는 3번, 4번, 7번, 10번 이러한 나필이 다 깨져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우예요. 근데 뭐 막상 그 대안을 찾아봐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팅의 액수를 10만원 할 거 만원 하고 만원 할 거 1000원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까. 좀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조은이가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조은이가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 넘어갑니다. 한다간에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일단 12마리 아피들이 추천했는데 팔리지 말아야 아피들이 많이 팔려요. 일단 비기어 같은 건 지우고요.
문학 아리아리 같은 건 지우고 이거 다 인기마예요. 지금 제가 지워드리는 거 6번 실봉이 다 인기마죠. 뭐 있네. 나머지는 좀 살려놓고 나는 6번 문학 아리아리가 팔린 게 너무 신기해요. 지난번에 3착했다고 팔리는데 그 그림이 좋았습니까? 선거 따라가다가 한번 버틴 건데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워낙에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실은 비기어도 지난번에 2착을 하면서 팔리고 있는데 2등급에서 이게 통할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저는 어떻게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이동화 기술가 정말 잘 탄 거죠. 선유권이 무너지면서 한 발을 쓴 건데 비기어 같은 마필이 팔린다면은 땡큐죠. 정해져 있어요. 킬리의 자왕, 액티몬, 크레이지 팩트, 투어로즈, 구름왕자 이런 마필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아리아리 같은 것은 명함도 못 힘들어요. 가다가 다 퍼질 리가 상당히 높죠. 자, 한장은 이 안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의 충만은 이미 내정되어 있고요. 현장 컨디션만 확인을 하고 큰 이상만 없다면 그 마필을 놓고 마지막 승부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한 잔의 충만 확인하시고요. 한 잔의 주력 한방 막권 역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 잔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12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를 모두 마쳤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알고 싶진 않지? 3692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6경주에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녹화해 놓을게요.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 그리고 음성정보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 멋있다.